자,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자, 피의자 신문 조서. 전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해서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했죠. 이 피신 조서는 그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진술 조서든 진술서든 자술서든 묻지 않고 전부 다 피신 조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중요한 판례죠. 일단 체크하시고. 자, 보시면 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의 형식을 띄었든지 진술서든지 자술서든지 어떠한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뭐로 본다? 그쵸? 피신조서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역시 조사하는 과정이죠. 그쵸? 그것이 비디오 테이프든 CD든 이에 준하는 것이든 뭐로 처리하겠다? 피신조서로 준해서 증거 능력을 가린다 이 뜻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가볼까요? 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공평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 법관 조서에 비해서 신용성 보장이 좀 낮기 때문에 100%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엄격한 요건하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엄격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법조문을 구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밑에 각주를 좀 달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자, 쭉 읽어보시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은 국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검사 작성과 경찰 작성의 증거 능력 부여 요건이 똑같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게 되었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앞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도표가 나와 있죠. 도표가 나와 있고, 자,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같은 경우는 100% 증거 능력이 있다 했고, 자, 지금 배우는 것이 이제 피신조서인데, 이 검사 작성과 경찰 작성의 요건이, 자, 오른쪽 보면 두 가지죠? 두 가지 똑같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게 되었다. 그쵸? 기분 좋아할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312조 1항 갈 텐데 가기 전에 앞에 하나 더 남았네요. 여기 보시면 증거능력 인정에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겁니다.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조서가 일단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 배제가 되는 거죠. 자, 만약 그 내용이 자백이라면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자백이 아니라면 317조에 따라서 임의성 여부를 가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312조 1항을 볼 텐데 이 1항이 바로 개정됐다 그랬죠? 개정됐다 그랬고 2항은 이제 삭제된 거예요. 자, 그러면 1항, 2항 보기 전에 뭘 보냐면 요 옛날법 한번 볼게요. 옛날법. 옛날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법조문을 좀 더 100% 확실하게 숙지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이 개정법입니다. 2020년 2월 4일 날 개정된 개정법이고 오른쪽이 옛날법이죠. 옛날 국법입니다. 국법. 자, 그러면 국법부터 먼저 볼까요? 먼저 잠시 이따 배우겠지만 일단은 성립의 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립의 진정. 피신조서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플러스 실질적 성립의 진정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성립의 진정이 구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12조 1항입니다. 국법이죠? 국법인데 보세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이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형식적 진정 성립인 거예요. 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될 것. 이게 동그라미 2번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무슨 얘기냐? 검사 작성이 피신조서가 쓰여졌잖아요. 그쵸? 쓰여졌잖아요.
판사가 물어봐요. 야, 이거 쓴 거 네가 검사 앞에서 쓰여진 이 피신 조서가 네가 말한 것과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대요. 그래, 맞대. 피신 조서에 있는 내용이 내가 말한 내용과 똑같대요. 그걸 이 친구가 인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될 때, 이게 3번인데 그 예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변호인이 참여한 거예요. 변호인이 참여한 것이다. 즉 검사 앞에서 쓰여진 피신조서 작성할 때 변호인이 참여했다고요. 변호인이 참여해서 다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즉 형식적 플러스 실질적 플러스 이거 작성할 때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증거를 쓸 수 있다. 증거를 쓸 수 있다. 자, 2항 잘 보세요. 2항. 여기 삭제된 조문인데 요 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조서 진정을 피고인은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법정에서 부인해요.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사가 뭘 내미냐면 자,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고 무슨 말이지? 이거 들이맨단 말이야. 이걸 들이밉니다. 봐라, 너가 피신조서 작성할 때 영상 녹화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촬영하고 있었고 또는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됐을 때 그리고 이거 촬영할 때 누가 있었다? 특신 상태. 즉 변호인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변호인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이맨다면 설령 법정에서 이 피고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뭐다?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즉 법정에서 요 2항 자, CF 피고인이 그 내용을 즉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영상 녹화물 또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을 제출하면 특신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설령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법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삭제가 돼요. 여기서 삭제됩니다. 자, 그러면 삭제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볼게요. 1항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일 것. 그쵸? 이게 바로 뭐다? 동그라미 1번. 이게 바로 오른쪽에서 보는 형식적 진정 성립인 거예요. 자,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쵸? 내용을 인정했을 때 한해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만약 if 여기다 쓸까? 자, if 이 친구가 내용을 부인하면 내용을 인정했을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를 못 쓰는 거예요. 증거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가보면 내용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방법, 영상 녹화물을 들이밀면 부인한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왼쪽을 가보면 내용을 부인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예외 조항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이나 이것이 이 조항이 사망 조항도 똑같잖아요. 1항은 검사고 2항은 사망은 경찰이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내용을 인정했을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 있다고요.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여기서 증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 달 동안 쓴 피신조서,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 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 한마디에 의해서 내용을 부인해버리는 이 한마디에 의해서 이 피신조서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현재 판례 있죠. 영상 녹화물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치?
그 판례도 나중에 바뀌어야 돼.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현행법으로는, 현행 판례로는 영상 녹화물도 지금 뭡니까?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312조 2항도 삭제해버렸고, 그렇지? 딸랑 하나 있는 것이 316조 조사자 증언 제도인데, 조사자 증언 제도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잖아요.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의 사문화되어 버린 316조. 뭐 어떡하겠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뭐 힘든 것은 경찰, 수사관들이 힘들지, 그쵸? 다 잡아놓은 범인을 법정에 나가서 피고인 한마디에 의해서 증거, 이 피신조서 자체가 쓰레기 돼버리니까 참 실무자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자, 어쨌든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 바뀐 대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 한번 와볼게요. 자, 교재입니다. 자,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여기 동그라미 1번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형식적 진정 성립이다. 형식적 진정 성립. 실질적 진정 성립은 어디 갔냐? 동그라미 2번에 묻혀 있어요. 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했을 때, 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잠시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다? 여기서는 이것이 실질적 진정 성립 플러스, 이게 무슨 말이다? 이 피신조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네가 말한 내용이 피신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니? 예, 맞습니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 진정 성립이야. 근데 이것이 객관적 실체에 맞니? 이때 이것이 야가 부인해버리면 이건 시주어이 돼버리는 거야. 그쵸? 실체에 부합하는 거. 이 뜻입니다.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어쨌든 복잡하면 총 세 가지가 되지만, 그쵸? 형식적, 실질적, 객관적, 부합. 총 세 가지가 되지만 법조문 자체는 의미로서는 이제 하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 시험 나오는 것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입니다. 이 또는. 자, and로 나오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가보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물론 이렇게 하면 틀려요. 물론이란 말은 and란 말이잖아요. 물론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오화로 적어야 돼요. 여기 색깔 칠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조서의 범위입니다. 누가 작성해야 된다? 나와 있잖아. 검사 작성이라고요. 검사 작성. 검찰 개장이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는 검찰 개장이 다 하지만 검사 작성입니다. 만약 검사가 아니라면 312조 1항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긴? 312조 3항이 되는 거지. 사망으로 넘어가는 거겠지. 어쨌든 검사가 작성했을 때 1항이 됩니다. 자, 됐고. 요거 관련 판례를 좀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자, 인정된 판례죠. 자, 검사가 피의 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핵심적인 사항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검찰 주사 개장이죠. 검찰 개장이 이제 피신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검사가 쓴 거로 봐야 되냐, 검사 작성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검사 아닌 자가 작성한 것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다퉈지는데, 검사가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했다면 이것은 검사 작성으로 봐야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다음 1번 판례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검찰 주사가 작성하잖아요. 검찰 주사가 작성합니다. 검찰 계장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 계장이 작성할 때 검사가 참석하지 않아요. 없어. 사무실 없다고. 그리고 작성하고 난 후에 검사가 왔어. 검사가 와서 물어보기를 전반적 핵심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물어봐. 이것은 뭐다? 설령 검사 도장이 찍혔다 할지라도 이것은 검사 작성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됐어요? 자, 또.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없어. 그 자리에 없어. 없고 다 쓰고 나니까 끝났지? 끝났습니다. 다 검찰 개정에 다 쓰고 나니까 나중에 와서 자, 이게 모두 사실이냐 하는 취지로 역시 개괄적으로 물어봅니다. 그쵸?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로 본다? 검사 작성으로 보지를 않는다. 1항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됐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개괄적, 여기 개괄적, 그치? 개괄적 없어 자리에. 자리에 없어. 그러면 검사 작성으로 보지 않는다. 검사 이외의 작성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3항으로 가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은 뭐 검사 작성이나 즉 1항이나 3항이나 똑같게 되었지만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랐잖아요. 달랐기 때문에 중요하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요건은 뭐 똑같아졌다 하더라도 법조문 자체는 1항이냐 3항이냐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검사가 전반적 핵심적인 사항을 질문했다면 1항으로 쳐주겠다는 판례이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자, 이게 적용 대상입니다. 자, 1항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입니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라 나와 있어? 그 피의자. 여기 그 피의자란 말이에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그쵸?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된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 피의자가 피고인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항입니다. 사항으로 갑니다. 됐어요? 참고인 조서로 가고 피의신 조서로 가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때 피고인이 된 피의자라 하는 것은 당의 피고인만을 말합니다. 당의 피고인. 만약 당의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의 피고인이 아닌 자라면, 그게 공범이든 공동피고인이든 아닌 자라면 그때는 사항으로 갑니다. 사항으로 갑니다. 이건 판례가 아니고 다수설입니다. 다수설입니다. 아시겠어요? 판례는 나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법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법에 맞춰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법대로 풀면 판례는 있긴 한데 개정법에 따라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작성식이죠. 작성식입니다.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성 주체도 중요하지만 이 작성 시기, 즉 작성 단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 그때 1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라면, 그치? 그 서류는 지금 경찰에 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경찰에 가 있는데 검사가 특이하게 아주 이례적으로 경찰서에 왔어요. 경찰서에 와서 거기서 쓰네, 이 친구가. 그랬다면 검사가 쓴 것이기 때문에 1항으로 가야 되냐? 아니다. 그 서류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3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퉈지는데, 판례는 뭐라 하냐면 검사가 쓴 건 맞지만 경찰서에서 썼기 때문에, 그때는 1항이 아니라 뭐로 간다? 3항으로 간다. 그래서 이 312조 3항을 적용했던 판례입니다. 웃기죠? 웃깁니다. 뭐 여기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대학 교수들은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 검사가 쓴 것이지, 검사가 썼다면 그게 경찰서에서 썼든 뭐 식당에서 썼든 검찰실에 썼든 뭔 상관이 있냐, 검사가 쓰면 됐지 라고 하는데, 판사는 아니다,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성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썼다면 3항이고 검사에서 썼다면, 검사실에서 썼다면 1항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판례가 그러니까 그런 취지 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송치된 당일이라 그랬잖아요. 당일이라 하더라도 이건 검사실을 썼기 때문에 1항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판례 보도록 할까요? 쭉 내려와서 여기 나와 있네. 3번에 나와 있죠.
송치를 받은 당일날 썼습니다. 어디서? 검사실에서. 그랬다면 검사 작성 1항으로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송치되기 전이죠. 그러면 경찰서에서 썼다는 얘기네요. 경찰서에서 썼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이 1항이 아닌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송치된 후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말은 312조 사망으로 보았다 이 얘기입니다. 312조 1항으로 갔다. 그러면 틀려요. 자, 됐고 출제 많이 됐습니다. 여기 별표 3개짜리죠. 색깔 칠할까요? 저는 색깔. 이 당일은 빨간 색깔. 됐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를 보면 사법연수생입니다. 연수생 검사 직무 대리입니다. 이 사법연수생 검사 직무 대리는 합의부 사건은 못 맡는 거 아시죠? 그쵸? 앞에서 했을 겁니다. 이 합의부 사건 못 맡아요. 연수생은. 그래서 이 친구가 합의부에 속하는 아닌 사건, 그쵸? 속하지 않는다. 합의부에 속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쵸? 이랬다면 이것은 검사 직무 대리니까 검사 작성으로 봅니다. 이게 판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합의부가 아닌 사건입니다. 여기다 색깔. 자, 다음 페이지 3번 가보시면 여기도 검사 직무 대리잖아요. 검사 직무 대리자인 사법연수생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 권한도 없는 이 합의부를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을 맡아요. 여기 나와있지 합의부 사건은 안 된다고. 그렇지? 결정도 할 수 없고 수사도 안 됩니다.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가 합의부 사건을 맡았어. 그래가지고 피신조를 작성했네.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다 봤죠? 다 봤어요. 이제 인정요건 법정에서 보았듯이 형식적 적법성, 그 다음에 내용의 인정, 이 내용 인정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